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고요.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내용은 스트래티지와 그 다음에 나머지 이더리움, 알트코인 관련된 소식하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 터닝 포인트가 왜 9월달로 왜 추석 기준점으로 잡았는지 그 이야기도 같이 한번 설명을 드리는 시간으로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이건 제가 녹화 찍고 있는 시점이 좀 이른 패턴인데요. 제가 이제 어디 좀 지방을 좀 내려가거나 아니면 어디를 가거나 뭐 할 때는 미리미리 이 녹화 영상을 찍다 보니까 다소 내용이 조금 더 빈약해지거나 조금 더 일찍 나와야 되는 그 시점인데 좀 뒤로 미루어지는 그런 형태가 나와줄 수도 있다는 점을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스트래티지 내용 먼저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는데요. 스트래티지 모델링은 접근하실 때 항상 비트코인의 레버리지를 쓰고 싶은데 내 돈이 너무 적어. 근데 레버리지를 4배를 쓰고 싶다. 2배를 쓰는 건 이제 BITU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내가 1000만원 가지고 4000만원 효과를 내보고 싶다고 하면 스트래티지 쪽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위험성이 기본 위험은 항상 내재되어져 있다라고 제가 누누이 설명을 드리기도 했어요. 이번에 이제 2분기 실적 발표가 나와서 심층 보고서 내용도 나와주기도 했었는데요. 일단은 우선주 부분에 따른 이야기도 주구장창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충 한 5만 개 정도를 모아가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이제 추가적으로 스트래티지의 MNAV가 제일 중요한데 이거를 요 몇 주 사이에 낮췄습니다. 낮췄던 배경은 이제 주주까지 희석을 어느 정도 감소를 해서 더 많이 모아 가겠다라는 추이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걸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스트래티지 우선주의 배당을 좀 주고 그 다음에 스테이블 코인이나 현금 펀드 및 차익을 통해 수익을 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돈 가지고 이제 담보대출 시장 부분으로 흘러갈 수 있는 가능성도 열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트래티지가 과거에 있었던 패턴이 총 자금 조달이 대충 한 4가지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도 이제 현금 활용성이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원래 스트래티지가 대충 한 1000억 원 좀 넘게 돈을 벌었고 유보금도 있었던 회사입니다. 그래서 초기에 계속 보는 영업이익 부분에 따른 추이를 곁들여 가지고 볼 필요성이 있고 그 다음에 신주반의 전환사채 우선주 방식으로 돌리고 있다. 총 4가지 방식이 있죠. 그러면 이 4가지 방식을 통해 가지고 이제 앞으로 계속 짜내긴 하겠지만 차후에 이제 스테이블 코인 방식의 추이에 있는 동향을 보게 되면 스트래티지도 자체 스테이블 코인 부분을 USDC 전환을 통해 가지고 아마 그 담보성 제고에 따른 이자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모델링도 아마 장기적으로는 그런 생각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대부분 거래소들이 그런 형태로 USDC 비중을 적극적으로 잘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USDC 비중이 지금 시점에서 얼마나 발행량이 증가했는지가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제가 녹화 찍고 있는 시점에서 시가총액 비중이 상당히 늘어났다는 걸 볼 수가 있겠고 이 말의 의미는 말 그대로 내가 현금이 있어서 담보가 나갔다라는 건 누군가가 빌려갔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약간은 지금은 좀 버블 부분이 이제 조금씩 끼어가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CEX 거래의 거래량 비율을 보게 되면요, 좀 많이 둔화됐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CX 부분에 따른 스테이블 코인 비중이나 전체 코인에 있는 비중이 점점 메말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 따른 주 수익원을 다변화하려고 하는 거래소에 따른 움직임도 좀 많이 보여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스트래티지도 마찬가지로 그 전략을 안 쓴다라고 하면 기존에 있었던 전략을 계속 짜내면서 가져가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서 이제 핵심은 스트래티지의 과거 추이에 있는 패턴을 분석을 해보면 올라갈 때는 좀 많이 삽니다. 가중을 두면서 올라갈 때마다. 근데 내려갈 때는 잘 안 사요. 횡보하거나 할 때는 잘 안 삽니다. 오히려 올라갈 때가 명확하게 가중을 두면서 매입하는 방식을 좀 추구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형태에서 약점은 뭐가 있냐면요. 말 그대로 이게 이제 지속 가능한 모델링은
좀 어렵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냥 단수 예시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연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 1000개를 모으겠다라고 한다라고 하면요, 이 1000개가 가격에 있는 프라이스가 천천히 올라가면 이걸 좀 모아갈 수 있는데, 올라가고 급격하게 올라가는 형태가 나오게 되면 이 1000개가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스트래티지 입장에서도 지금 시점에서는 약간 이제 비트코인이 완만하게 올라가는 걸 좀 더 선호하는 경향성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시점에서 비트코인이 급격하게 올라가게 되면 모아가는 비용도 같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은 비용이라고 제가 측정을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현재로서는 비용은 맞죠. 예, 왜냐하면 주 수입원에 따른 추이가 찍히지 않으니까요. 미래에 따른 수익을 가져가기 위해서 지금의 비용을 태우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게 돈을 벌어다 주지 않았으니까 비용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나중에 이게 수익성이 되려고 한다고 치면은 그것 대비보다는 이제 올라가는 전체 마스터 플랜 기준점으로 본다라고 해도 올라가는 그 기울기가 많이 둔화가 됐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모아가는 비중이 좀 더 둔화가 될 수 있는데, 그거를 이제 어떻게 잘 이쁘게 포장을 하면서 모아가면서 수익성도 내면서 이제 이 비트코인 담보에 따른 비즈니스를 이제 어떻게 스테이블 코인과 직결성을 만들어내 가지고 잘 풀어 나갈 것이냐가 장기적인 모델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알트코인 추이를 좀 본다라고 하면요, 알트코인 자체에서는 이제 한 달 동안 신규 발행이 74,000개가 나왔는데 이제 매수됐던 게 180만 개입니다. 물론 ETF 포함했던 거 합치면 되게 많이 모았어요. 47배나 더 빨리 더 많이 또 모아지기도 했습니다. 이걸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와, 대단하다 라고 하겠죠. 근데 여기에 이제 오류와 약점은 뭐 저번 라이브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요점만 간단히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 이더 부분의 치명적인 약점은 MSTR과의 있는 차이점이 두드러집니다. 왜냐하면 자금 매입하는 방식이 다각화가 안 되어져 있습니다. 오로지 그냥 ATM만 했기 때문에 차후에 이제 여기에서 하반기 추이에 이제 마스터 플랜 기간에 돌입을 하는데, 알트코인에 따른 추이에서 유입되는 양이 많이 줄어버리던지 하면 대부분 아마 끝물로 갈 확률이 전 매우 높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추가적인 미래 제시안이 보이지 않는다면요, 쇼베팅 비중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나도 알고 너도 알고 호구만 모르는 그런 형태라고 볼 수 있는 이 마스터 플랜에 있는 이 주기 1400일 기준마다 최고점을 찍고 내려왔던 추이가 있었기 때문에 고정으로 매물로 나올 수 있을 만한 물량이 어느 정도는 이제 대기 타려고 한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언스테이킹 물량도 어느 정도 그 물량 체크가 된, 당장 물량이 나온 게 아니죠. 물량 체크가 되자마자 쇼패팅 비중이 늘어났다는 점도 상당히 귀추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이 시점에서 신주 발행 말고 너희는 그 다음 옵션 부분을 쓸 수가 있냐? 일단 첫 번째로는 쓸 수가 없죠. 모든 이더리움 개별 기업들은 쓸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말 그대로 상폐되기 직전에 있었던 걸 전환해 가지고 소생만 시켜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주 발행을 통해 가지고만 할 수가 있는데, 이걸로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무한으로 즙을 짜낸다고 무한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은 거의 이제 한계에 거의 근접하지 않겠냐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전환사채 부분은 없죠. 왜 그러냐면, 전환사채를 하려고 하면 신주 발행 부분이 어느 정도는 마무리가 되고 난 뒤에 전환사채 물량을 좀 늘려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주 발행을 적당히 해놓은 다음부터는 전환사채 물량을 통해 가지고 옵션에 있는 비중을 좀 더 다각화된 모양새를 좀 만들어 가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 시점에서 이더리움에 있는 프리미엄을 어디까지 열어줄 수가 있냐 라고 본다라고 하면요, 이미 이제 여기 시점에서 추가적으로 이 버프까지는 올라오긴 했지만
내려가는 범주도 물론 제한이 있을 겁니다. 왜냐, 다 팔지는 않을 거니까요. 그러면 나올 수 있는 물량만큼의 있는 조정만 좀 나오고 여기서 좀 나오다가 아마 이제 이더리움의 수수료 수익에 따른 개선 요건에 있는 추이와 그 다음에 말 그대로 ETF와 개별 기업들에 따른 추이가 같이 매입하는 게 일관성 있게 나와주면 슈퍼 슈팅이 한 번은 더 남아져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있는 마스터 플랜에 있는 매도 물량 부분을 과연 잘 쌈싸만 먹어가면서 소화를 해줄 수 있는지는 전 좀 회의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는 ETF 물량에서 나오는 매도 물량 부분이 어느 정도 증가되는 추이가 안 나와야 되고요. 개별 기업들도 기존에 모아갔던 물량 비중이 가속도를 이렇게 땡길 만큼 보다 최소 못해도 그 물량의 50% 정도 있는 속도는 계속 유지를 하면서 모아가야지만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디파이 수익 부분은 다 대부분 외주를 주고 있는데 외주 부분에 있는 수익성이 어느 정도 때까지 짜내면서 수익을 많이 직접적으로 만들어 줄 수가 있냐. 왜냐하면 메인 비즈니스가 상폐되기 직전이기 때문에 주 수입원이 이도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트래티지와는 좀 다른 부분이 있고요. 스트래티지는 이미 그 전에 사왔던 차익의 수익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또 담보를 설정을 해 놓고 더 빌릴 수가 있습니다. 여유 담보 이유를 책정을 해 놓고 더 많이 빌릴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에 있는 이더 애들은 여기서 그러면 못해도 더 올라가야 담보의 여유율이 생긴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결과론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아마도 이건 쉽게 이야기하면 덥셈과 뺄셈에 있는 관계도인데 이제 시장의 흐름을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 말 그대로 간단합니다. 코린이 누구나도 따라하기 쉽게 설명을 좀 한다라고 하면 지금의 블랙록이 사는 이쪽을 빼고 주 수입에 있는 이쪽과 피델리티 있는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그레이스케일에 있는 이 비중이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나오는 물량이 좀 적어야 돼요. 그리고 비트와이즈에서 중간마다 좀 긁어주거나 아예 여기서 나오는 물량이 좀 나오게 되면 좀 어쩔 수 없이 밀린다. 개별 기업 가지고는 힘들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걸 어떻게 이제 증명했냐면 비트코인 추이로도 이미 확인이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비트코인이 이제 여기서 한 테퍼 좀 더 세게 나왔던 이유도 같이 매입을 해주면서 MSTR이 긁어주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개미의 CEX 비중은 낮아지고 있는 실정에서 이 둘이 나머지 물량을 다 상쇄시켰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해도 전주가 최소 3그룹은 나와야 됩니다. 3그룹. 그러니까 개별 기업에서 못해도 한두 그룹은 계속 꾸준하게 매입을 해 주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덩달아 ETF 쪽에서 고정적으로 꾸준하게 계속 매입을 해주는 경향성을 보여주어야 유지가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 마스터 플랜의 종지부는 언제 알 수가 있냐면 MSTR에 있는 옵션 비중을 통해 가지고 알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어려우니까 대충 그냥 뭐 이런 게 있구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트래티지에 이제 콜과 풋이 있는데 풋 옵션에 있는 비중에서 이제 10월분 추이를 땡겨 가지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10월분에 있는 이 어떻게 보면 오픈 물량이 그러니까 거래 물량이 생각보다는 어느 가격대에 좀 많이 밀집되어져 있는지를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스트래티지에 있는 주가가 생각보다 저렇게 증자를 통해 가지고 비트코인은 더 많이 모아간다라는 형태는 좋지만 전체적인 지수가 안 좋을 때 더 많이 가중으로 밀리게 되면 비트코인에 따른 추이의 가치 또 매몰되면서 하락이 2번 밀리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은 좀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스트래티지의 옵션 부분이 좀 중요하다는 시기가 될 것이다. 그래서 아무래도 주가 산정 방식 추이에서 이제 NAV 부분을 좀 추정을 하다 보니까 비트코인이 생각보다 가격 부분도 중요하게 되고 매물대에서도 MSTR이 대부분 그 물량도 잘 소화를 해주면서 ETF도 마찬가지로 서로의 약속을 잘 지켜가면서 계속 매입을 해준다고 하면
이제 마의 10월 부분도 잘 견뎌내겠지만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아는 그 시점에 있는 그 물량이 기본적인 물량은 나올 건데 그거를 어떻게 잘 극복을 해 나갈 것이냐. 이더도 마찬가지로 이제 추가적으로 중장기 모델링은 여전히 괜찮고 하는데 이제 그 이후 부분을 어떻게 잘 극복을 할 거냐에 따른 총알 준비가 조금은 전주가 좀 준비가 덜 됐다. 이제 솔라나 부분을 잠깐 이야기하고 넘어가는데 솔라나도 전주 가기 모시기를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쉽지가 않은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월달 패턴으로 넘어가게 되면 대부분 이제 알트코인의 ETF 부분은 어느 정도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힌트를 볼 수가 있는 게 지금 주요 수급처는 개별 기업과 그 다음에 ETF 쪽에서 들어오는데 여기서 들어오는 물량이 적거나 개별 기업에서 모아가는 것도 적거나 하면 나머지 쪽은 볼 필요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더가 저 정도 해가지고 저 정도 치고 나갔는데 저것보다 최소 못해도 30% 정도는 효율이 안 나온다. 그 정도도 못 모은다 라고 하면 그건 실패한 부분이라서 아마 다른 가격 프라이스 부분이나 그 다음에 나머지 알트코인에 미치는 영향 강도도 매우 클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기대보다는 사줄 수 있는 대상처가 좀 많이 줄어들었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여전히 마의 곡선 추이를 어떻게 잘 극복을 해 나가면서 할 수가 있는지가 정말 중요한 시기로 지금 넘어가고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